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 경제 침략 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주년을 좀 정리를 하는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우리 주변 그 4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통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제가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뱃속을 훤히 들여다볼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왔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우리 한반도 평화라든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어쨌든 간에 변수 국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경제를 한번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가지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모 인사한테 굉장히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2050년 전까지는 통일이 될 것 같다. 통일이 되는 게 그 한국의 국운은 상승을 하고 미국의 국운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후퇴할 가능성만 많이 남은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힘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과거 70년대와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요. 80년대 군사정권 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은 한국의 그만큼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미국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저는 그게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빨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티핑 포인트, 영어로 얘기하면요, 하나의 임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임계점이 될 것 같아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물질 현상에 있어서 물질의 질이 바뀌는 어떤 하나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까지 끓다 보면은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바뀌잖아요. 요 100도씨를 그래서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임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임계점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주제를, 미국 경제가 내상을 깊이 입었다.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저질이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 보게 되면은 운동 좀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체력이 저질이냐는 표현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형편없냐고, 나이 먹은 나보다 어떻게 체력이 형편없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체력이 저질이라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제가 옮겨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체력이 저질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예? 이전에요. 자, 우리가 미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간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금융위기라는 것이 미국 경제에 내상을 깊이 입혔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 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소득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이요. 미국의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사태죠. 가계부채가 사고를 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모기지라는 말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모기지라고 하죠. 서브프라임은 신용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등급이요. 점수로는 그러니까 뭐 0점부터 1000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쭉 개인들 신용평 등급을 매기지만은, 범주로 얘기할 때는 되게 커다랗게 3등급으로 나눕니다. 프라임 등급, 제일 위에 있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고요. 제일 밑에 있는 등급을 서브 프라임 등급이라고 해요. 서브가 우리가 아래, 밑에란 뜻이잖아요. 뭐 지하철 할 때 우리가 서브웨이 하듯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가지고 알트 A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터너티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neither
프라임, 노아, 서브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도 아니고 서브프라임도 아닌 중간에 있는 등급이라 이거죠. 세 등급을 나눌 때 서브프라임은 뭐냐면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 예?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잔뜩 빌려줘가지고 집을 사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사고를 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금은 가계 부채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붕괴되면서,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이걸 상환할 수 없게 되면서 사고를 친 거죠. 그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계 부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가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요. 왜 가계 부채가 증가했느냐? 소득 불평등 때문에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부채를 증가시켜가지고, 부채로 가지고, 생계를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자산을, 이제,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탈공업화입니다. 탈공업화요. 탈공업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조업에 있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탈공업화 이후에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고요.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소위 소득 양극화가 이 탈공업화로 인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탈공업화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미국 학자들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제 금융이 사고를 쳤잖아요. 금융이. 제조업에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제조업에서 투자했던 자본들이 제조업을 떠나가지고 금융으로 갑니다.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그게 금융으로 가요. 금융으로 가면서 금융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금융이요. 그래서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탈규제가 일어나는데, 탈규제라는 것은 금융은 규제를 받아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요. 예? 예를 들면 금융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고수익을 추구를 하려면은 높은 위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수익,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 높은 위험도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다 보니까는 하려고 하는데 위험성이 높은 짓은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금융당국에서요.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하지 못하게 그 규제를 그러니까 없애는 이제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후에 쫙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사실 변질되어집니다. 폴라리는 이것을 탈구라고 표현하죠. 탈구요. 우리가 뼈가 탈구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이탈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금융이요. 하여간 이 변질되고 탈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사자인 모기지 시스템도 탈구가 됩니다. 모기지 시스템도 변질되어져요. 뒤에서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유일하게 대외적인 요인으로 위에 쭉 얘기한 것은 다 국내에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의 이제 요인들인 거고, 대외적인 요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뭐냐면은 미국은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동에 석유를 팔아서 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런 나라들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굉장히 흑자인 나라들이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경상수지, 소위 국제수지가 적자와 흑자로 나뉘니까는 적자도 흑자도 아닌 게 균형 상태잖아요. 균형이 깨졌다고 해서 불균형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이요. 자,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 보면요. 제가 미국 경제 체력이 왜 저질이 됐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3.3%였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그러니까 한 12년, 13년 동안에 성장률이 연 1.7%로 떨어졌어요.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그렇죠?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실업률은 역대 최저지만은 뭐 최근엔 그냥 폭등을 했지만은 작년까지요. 이 실업률은 폭락을 했지만은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은 뭐예요? 실제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실업률 지표만 가지고 미국의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업들의 투자율도 보게 되면 거의 한 3%포인트가 하락해 있어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가지고요. 소비도 하락해 있고 주택 소유율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올라간 게 뭐냐? 코로나19 이전입니다. 주가라든가 주택 가격 이런 것만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상위 10%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미국의 탈공업화가 일어나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연평균 2.6%씩 일자리가 증가하다가 80년대 1.6, 90년대 1.3, 2000년대 0.9%, 그리고 최근 10년간 한 0.5%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일자리가 증가 안 하면요. 그 나라 경제는 뭔가 이제 미국은 더군다나 가계 소비가 끌고 가는 나라거든요. 가계 소비가 끌고 나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가계 소비의 원천은 뭡니까? 일자리잖아요.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과거 같지 않은 상태가 이미 70년대 이후부터 벌어져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가 70년대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듯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게 코로나19 이전 상황입니다. 비자발적으로 건 자기는 원치 않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자리가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40%나 더 증가했어요. 네? 긱경제, 우리가 긱경제 뭐라고 합니까요? 소위 앱에 연결돼가지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35세 미만 중에서는 35%나 이런 일자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는 미국의 노동자들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잡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좀 이제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놓자 해가지고요. 그렇죠? 투잡. 미국 사람들도 복수 직장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00만 명이나 됩니다. 1,300만 명이나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노동자 소득, 미국의 국민 소득 중에서 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미국 경제는 가계가 한 70%를 끌고 나가는 나라예요. 근데 가계가 이만큼 체력이 약화됐어요. 왜 그러냐?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얘기했는데요. 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가계는 깊은 내상을 입었어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에요. 미국 서민들 중에서 주택을 빼앗긴 사람이 750만 채가 넘습니다. 750만 채가 넘어요. 예? 이 집을 차압당한 사람들이요.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차압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계가 깊은 내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예?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찍어서 금융회사들은 다 살려내는 반면에 가계는 다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가계는요. 근데 가계 소비가 끌고 가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소득 불평등 가지고 금융위기가 터진 나라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가장 높았을 때 보게 되면요. 왼쪽에 높았을 때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 상위 10%가 전체 그러니까 소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빨간 점이 뭐냐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 소득이요. 소득의 분포입니다. 거의 한 47, 8%를 가지고 있었죠. 언제? 세계 대공황이 터질 무렵에요.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니까는 대공황이 빡 터진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 당시 2007년에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6%까지 상위 10%가 소득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뻥 터진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증가하고 앉아있죠.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금융위기의 원인인데 금융위기에는 원인이 해결이 해소가 안 됐으니까는, 예? 우리가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은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지 암에서 치료가 된 거잖아요. 원인이 제거가 돼야지만요. 근데 미국은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자, 그 다음에 하위 50%는 어떻게 됐다고요? 갈수록 더 소득이 후퇴하고 있어요. 하위 50%는요. 예? 금융위기 이전부터 쭉 핫했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래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고요. 자, 미국의 전성기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전성기였었습니다. 그 전성기 때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중산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는, 예? 아메리칸은 물론 백인 중심으로의 얘기죠. 이 미국 중산층들이 소위 말해 자기가 열심히만 일하면은 중산층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그래서 1970년까지만 해도 중산층이 한 62%를 차지했어요. 전체 국민 중에서요. 근데 이게 2014년에는 미국의 센서스 데이터가 2014년까지 이게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43%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20%포인트가 줄어들었죠.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양극화가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이 이 양극화가 되면요. 정치도 양극화되어져요. 경제가 양극화되면요. 왜? 미국 공화당은 주로 누구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냐면은 상위층, 상위 소득층들을 주로 대변하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저소득층을 많이 대변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 그쪽이 중산층보다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치도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만 그러니까 대변하는 이러면서 정치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되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미국 가계의 순자산도 금융위기 이전 추세에서 벗어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죠. 원래 빨간 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자산의 불평등이요. 이렇게 쫙 벌어지고 있어요. 악어의 입처럼요. 그렇죠? 악어의 입처럼 쫙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위 10%가 전체 자산 중에서 한 64%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위 90%는 한 5%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거예요. 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중간층의 순자산이 자, 2007년도에요. 2007년도에 어느 정도였었느냐? 11만 8,600달러였었습니다. 2016년 달러, 지금 물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7만 8천 달러까지 그러니까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 7만 8천 달러는 1989년보다도 아니 1983년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1983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아, 민주당도 전혀 저소득은 대변 안 하던데요. 이제 그렇죠. 이 국회의원들이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화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화가 된 거죠. 귀족화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민주당에는 샌더스라든가 그래서 진보적인 어쨌든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오고 그러는 이유가 그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그래도 저소득층의 이해를 많이 대변하는 이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기 이제 우리가 하얀색 기둥이 금융위기 당시인데 그때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자, 지금 상위 1%의 자산이요. 중상층. 그러니까 50에서 90% 있는 중상층 자산하고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상위 1%가 한 36조 원 정도, 36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50%에서 90% 사이도 빨간 박스로 해놨죠. 한 36.9조니까 한 37조, 한 1조 달러가 더 많은 정도에 불과해요. 1%가 중상층 40%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을 갖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양극화가 심한 겁니까? 그렇죠? 소득 불평등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도에 중간 자산, 중간층의 소득이 6만 달러였었는데 2007년도에요. 2016년도에는 5만 9천 달러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게 2001년도에 59,100달러보다도 100달러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2001년 이전 순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은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악화됐다 이거예요.